네, 국내 증시가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죠. 코스피 3천 직전이 되는데 2,946까지 왔어요. 오늘 장 초반에 잠깐 마이너스였다가 올라오면서 1.8%가 올랐습니다. 근데 불과 지금 다른 나라 증시들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한국 증시만 펄펄 날고 있고 이번에 그 선진국 한 달 상승률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정체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어떤 원인 때문에 올라가는지는 알아야 여러분이 이게 비싸다, 싸다, 더 오를 거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보시면은 코스피 이제 3천 넘을 것 같은데요. 뭐 희망을 좀 가져보자면은 개인적으로는 올 연말 안에 한 4천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승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안 오르는 종목이 없다 싶을 정도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삼성전자를 1.9% 하락시켜 놓고도 이 정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눌러놓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많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를 해버리면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피 전체 주식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막 매도를 해요. 토해내요. 매도 사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외에 나머지 주식들이 헐값에 싸게 나오니까 그 매수 물량을 받아먹을 수가 있죠. 왜 그렇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개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셋 다 사게 되면 사는 사람만 있고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가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그 중간 지점, 합의된 지점에서 거래가 되는데 모두가 사려고만 하고 있고 팔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죠. 특히 이제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 개념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내가 50만 주를 사야 된다. 대량으로 사야 돼요. 근데 오늘 하루 거래량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뭐 5일, 2주일 정도 나눠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알아서 토해내도록 자동 매매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ETF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토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나서 그거를 받아먹는 전략을 써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눌러놓으면은 지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머지 주식들이 매도 셀이 나오고 그거를 받아먹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만 떨어지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오늘 어떤 세력들이 엄청나게 대량 매수를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보다시피 오늘 아직 안 나왔죠. 16일 보시면은 이거 누가 샀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따가 그 증권사 MTS를 보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좀 봐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누가 많이 샀나 보시면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이재명 후보 당선 이후로 당선 전부터 열심히 사서 계속 사서 모았어요. 코스피 주식을. 근데 오늘 조금 팔았고 기관이 오늘 손바뀜이 있다 나오면서 지수가 좀 올랐죠. 그럼 선물도 볼까요? 오늘 선물 보면은 개인이랑 외국인은 순매도였는데 기관은 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서 상방에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주일 규모로 보면은 외국인들도 좀 샀는데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었거든요. 이렇게 좀 해지를 하는 위해서 우리 좀 이제 쇼 커버링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많이 하고 있고 코스피도 일주일 동안 보면은 개인이 4조 5천억을 팔았고 외국인이 3조 9천억 샀습니다. 쓸어 담았죠. 기관도 이제 같이 쓸어 담는 게 동참한 거고 결국은 개인들만 지금 열심히 팔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들은 열심히 팔고 기관이랑 외국인이 사면은 누가 유리할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9% 올라서 6만 원 가까이 됐고요. 하이닉스도 올랐고 하나시스템 18% 오르고 삼성 SDS 21%, 뭐 우리기술 24%, 현대로템 6%, 네이버 4%, 거기에 뭐 하나솔루션 3%, 주 하나가 13% 오르고 코나아이 8% 오르고 알테오젠 5% 오르고요. 현대건설 7% 오르고 카카오페이도 약간 올랐고 유닛은 25% 오릅니다. 이게 다 뭘 뜻하는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관련된 주식들만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보통 우리나라 증시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또 이제 패턴 플레이를 해요. 순환매를 해요. 이 업종 쫙 올렸다가 던지고 다시 다른 업종 쫙 올렸다가 던지고 하면서 개인이 요새 인기 있는 거래라고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평가다 생각되는 것들을 그냥 사서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다시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냉혹하거든요. 계속 얘네들이 올려주지 않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면 조선주들도 좋았죠.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신한물산, 조선해양, 로템, 방산, 조선 이런 쪽이 좋았죠. SK, 스퀘어, 일렉트릭 계속 패턴 돌거든요. 얘네들 보면 SK도 5% 오르고 SDS도 같고 시스템 같고 HD 현대 같고 시총 상위 순위도 많이 바뀌었죠. 과거와 다르게 예전에 시총 상위 없었던 종목들이 갑자기 시총 상위 종목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알테오젠만 좀 잘 나가고 2차 전지 쪽은 좀 안 좋았었죠. 그리고 파마리서치, 휴젤 이런 쪽들 이렇게 있고 여기도 뭐 크게 막 주력들이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특수한 것들 시총 상위로 보면은 많이 오른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요새 이슈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오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왜 오르냐면은 지금 한국 증시가 왜 많이 오를 수도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추경 때문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20조 추경을 준비한다라고 뉴스에 나와 있어요. 2차 추경 논의 이렇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0조 정도 추경한다고 해서 안 될 겁니다. 뭐 이번에 3차 추경, 4차 추경도 하반기에 더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20조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그 세입 계산했을 때 400조가 조금 안 돼요. 그러면 20조면은 6%에서 7% 정도입니다. 세입의 6%, 7%를 늘리는 효과죠. 한마디로 재정적자 그 정도 나는 건데 그 정도로 추경을 해서 돈을 푼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될 거니까 20조씩 한 3번 정도 한다 그러면 60조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세수의 한 17% 정도를 재정 적자를 찍어내게 되는데 그럼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해질 거고 국채 금리가 뜨고 환율이 올라가고 인플레가 벌어지는 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가장 서두르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제가 안 보이겠네. 예,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죠. 왜 빠르게 밀어붙일까요? 이 추경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은 적자가 나는데 그 적자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국채를 사줄 만한 데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는 애들이 더 사게 되면은 당연히 오버페이를 하게 되는 거고 얘네들이 무리해서 사다 보니까 국채 입찰률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국채 금리가 치솟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게 막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국채를 막 사줘야 되겠죠. 주로 단기채 위주로 많이 살 건데 그거를 사주면은 채권 수요가 새로 생겨나면서 재정 적자를 펼쳐도 국채 금리가 별로 뜨지 않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충격을 덜 주는 완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랑 지금 추경을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를 이제 어쨌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M2가 벌어집니다. M2 통화량이 늘어나게 돼요. 지금 M2 통화량이 많이 올라갔던 시절이 21년도였었죠. 20년, 21년 엄청 올렸습니다. 이때 벌어졌던 게 뭔가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네. 자,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집값이 많이 올랐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23년에 긴축을 많이 하면서 22, 23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24년에 집값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어찌저찌 방어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M2 통화량이 6%대 정도 유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이 들어오면 M2가 어떻게 될까요? 6%가 아니라 8%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산 가격이라고 하죠. 당연히 M2를 풀면은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각해 봅시다. 시중에 돈이 늘었어요. 상품은 그대로인데 시중에 돈만 늘어요. 그럼 상품을 살려는 돈이 늘어나야 되겠죠. 물론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가 있고 상품 인플레가 있는데 상품 인플레는 당장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나라 경제가 좀 침체가 돼 있는 상태고
중국도 침체이기 때문에 상품은 공급 과잉인 상태인 거고 가격이 빠르게 오르진 않습니다. 수요가 치솟고 나면은 하나, 둘, 셋 이러면서 딱 올라갑니다. 근데 자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자산은 M2의 직방으로 꽂혀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추경 얘기가 나오니까 주식시장이 먼저 올랐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같이 오를 겁니다. 아마 서울 쪽 먼저 이렇게 많이 가죠. 그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러면 코인 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코인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M2 통화량 증가와 자산 인플레가 먼저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이 벌어지면서 지금 나 취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가진 애들만 더 부자가 되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아마 이슈들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제 상품 인플레가 치솟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네. 김밥 가격이 10,000원은 말이 안 되지 않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돈을 풀었을 때의 부작용인 건데 그 인플레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야 돼요. 아마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경을 해서 돈을 풀고 M2가 증가하면은 집값이 오른다. 특히 서울 집값이 오를 거라 그러니까 그럼 서울 집값에 대해서 어떤 또 규제를 하는 새로운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공약이 3천, 5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5천까지 뭐 간다 하더라도 딱히 규제는 안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주식 투자 못하게 해라. 이런 규제는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정책 자체가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줄이자. 부동산은 실수요만 하고 주식은 뭐 투자 수단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주식 쪽으로 더 많은 유동성이 몰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코인 시장인데 여기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서 국채를 사주는 수요면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잘 팔려야 돼요. 얘네들이 잘 팔려야 국채를 사주니까. 그럼 얘네들이 뭐 하겠어요? 얘네들 가지고 잘 팔려야 되니까 우리나라 국내 코인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이게 3단계로 연결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코인 시장에 대해서 딱히 규제를 안 하지 않을까. 오히려 완화를 해준다던가 뭐 뉴스 나오는 대로 뭐 ETF를 뭐 허락해 준다던가 이런 형태로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까지는 상품 인플레는 아마 내년쯤에나 조금 우려가 될 것 같고 자산 인플레는 이런 밸런스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다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더 먼저 쏠렸고 거기에 상법 개정이라던가 뭐 이제 지금 또 실적 좋은 주식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아직 좋다 안 좋다의 갈림길인 상태라서 얘네들이 완전히 좋아져야 뭐 반도체라던가 가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을 좀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관련 건설, 뭐 건자재 이런 애들까지는 아직은 좀 온기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정부 공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에너지에 대한 공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오를 수 있는 것들이 꽤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걔네들이 순환매식으로 돌 것 같아요. 이 관련주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투자 잘 되길 바라고 투자는 항상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돈 될 곳에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게 그게 우선 1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